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2019년 마지막 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8월 28일서부터 지금 만 4개월이 된 것 같아요. 구독자 수도 7,000명이 육박하는데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경력으로 성원 속에서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내년에는 배전의 노력으로 더 나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5G 테마와 국산화 수혜주죠. 같이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테마가 우리가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12월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그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전개를 시키는 모습이고, 오늘 그 HF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강하게 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간에 제일 먼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름의 어떤 그 국면 돌파주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오일 솔루션, 이노 와이어리스, 흐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국산화 수혜주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국산화 수혜주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그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시장에서 어떤 그 혁명적 주도주가 탄생한다, 이렇게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데미안에서 나오는 얘기죠. 데미안에 이제 아브락삭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의 근거에서 나온 책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궁극적인 어떤 아브락삭스가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성공 투자 혹은 막연하게 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그 제 방송을 통해서 시세를 어떤 꿰뚫는 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그 성공 투자하시는데 커다란 일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본격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이제 갖췄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랠리 전야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지금 랠리가 전개가 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5G 관련해서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이죠. 이슈거리가 되면은 굉장히 그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 그 HFR이 이제 그 역사의 고점 돌파했고요.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서진 시스템,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바닥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KMW 쪽으로도 이제 온기가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특히 이제 연초서부터는 5G 테마주들이 급등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IT 섹터의 조정 과정 속에서 이제 가능했거든요. 역상관 관계였죠. 그리고 이제 5G 테마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IT 섹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IT sek터와 5G 섹터가 이제 그 동행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동조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죠. 2020년에 이제 그 해외향,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인도가 됐든 해외향 강력한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G가 한 단계 거듭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산화 수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죠. 일본이 거의 소재 재료 같은 게 이제 독점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한일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국산화를 지금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하튼 간에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엄청난 시장이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산화 수혜주 맥락도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혁명적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종속 이론이라든가 매판 자본론,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원래 그 남미에서 출발한 거죠. 한국 경제하고 일본 경제가 철저하게 종속 관계였어요. 일본에서 이제 핵심 소재나 부품, 재료를 생산해서 우리한테 팔면 우리는 그걸 이제 조립 가공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우리 수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일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이제 불을 붙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국산화도 커다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도주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화해 분위기가 이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국장급도 이제 조만간에 만난다고 하고요. 근데 국산화 수혜주 차원에서는 한일 간의 화해가 되면 이제 악재가 되는데, 악재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주식은 악재는 오히려 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은 싫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이제 올라선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상승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4종목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종목별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뭐 우선순위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이제 그 체험 VIP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연회원, 정회원 같은 경우는 1년에 500만 원인데요. 그 사실 경제적 부담감도 있고 또 신뢰도 우리가 어떻게 뭐 바로 믿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턴 회원이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맨 우하단의 맨 끝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른답게 세련되게 다소 제가 좀 투박한 표현을 써놨는데요. 제가 이제 체험 VIP 그 가입하신 분들 이렇게 그 종목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은 묘수라든가 잔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잡주, 투기주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시장 흐름이 맥락 자체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깊이 있고 그리고 명확한 어떤 그 논리로 하여튼 그 저희가 체험 3개월 기간 동안에 하여튼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9월 달에 초기에 이제 그 5G 주도주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래서요. 일단 그 우리가 주도주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이제 방향을 잘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로 지금 그 해당 종목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제 나름대로 어떤 투자 툴이죠. 뭐 그리고 보기도 편하고요. 먼저 그 HFR이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따 차트를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그, 거래가 많잖아요. 역사적 고점 돌파할 때는 주로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거든요.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상대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건데, 적은 거래량으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매물이 많지 않다. 매물이 많지 않다는 건 역시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역사적 고점 제 아래에 있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이제 같은 뭐 거의 유사한 반열인 것 같아요. 뭐 이노 와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RFHRC도 좀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KMW도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도약하려는 그런 초입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KMW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량이 아직까지도 좀 그 수급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주식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종목들 몇 면이 살펴보게 되면은 개인기는 다 출중합니다. 그리고 흐름도 양호하고 거기에 이제 그 5G 관련해서 이슈가 등장한다면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KMW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 2020년 장이 열리게 되면 KMW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의외로 그 세게 일단 그 첫 단계에서 의외로 세게 어떤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물량 수요 구조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좋은 주식은 이런 거죠. 대주주 지분이 정해져 있고, 개인 투자가들보다, 어설픈 대중 투자가들보다 이제 세력이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을 때가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악재가 나오게 되면 그 악재로 인해서 매도세가 소멸이 되거든요. 그러면 왼쪽과 같은 이런 물량 수요 구조를 갖추게 되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 또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는 뭐냐면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물량은 조금밖에 안 되고 뭐 여기 뭐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제가 표현을 써놨는데 이게 이제 어설픈 대중들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5G 테마 전반은 왼쪽에 가깝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음은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거 이제 잠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오이솔루션이 사실 어떤 캐파라든가 무게라든가 어떤 흐름 차원에서 HFR은 좀 개별적인 속성이 좀 강하고요. 오이솔루션이 우리가 5G 전반을 가름할 수 있는 지표 차원으로 해석하기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는 거죠. 역사 고점 16,000원 돌파하고 이제 52,000원 가서 325% 갔는데, 장비 같은 거, 5G 장비 같은 거는 1파동이 일반적으로 가장 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개된 3파동은 1파동이 한 2분의 1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도 못 미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1파동의 반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99,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99,000원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수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네 종목을 저희가 비교 평가를 해보면 HFR이 고점을 돌파했어요. 뭐 잠시 후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솔루션도 역사 고점 이제 바로 아래 있고, 서진 시스템이 좀 더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도 흐름이 굉장히 좋죠. 서진 시스템은
5G 장비 외에 폴더블 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라든가 혹은 이제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부품,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제품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죠. 이노 와이어리스도 우리가 조금 달리 해석을 하자고 그랬죠. 이노 와이어리스는 이제 장비도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 검사 장비도 하고요. 매출 비중이 큰 것은 무선망 최적화 이제 프로그램이죠. 소프트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질이 뛰어나요. 왜? 유지보수를 받으니까. 유지보수가 대략적으로 최근 보고서 보니까 대략 한 14%까지 나오는 겁니다. 14%면 굉장하죠. 그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화 수혜주. 자, 먼저, HFR 보도록 할까요? 자, HFR이 보시면은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모든 것 속이더라도 거래량만은 절대 속일 수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데 적은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상승 3일째이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하튼 간에 HFR은 5G 전반의 어떤 국면 돌파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거거든요. 그러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그 명분과 논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집력이라든가 혹은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주가를 날릴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을 갖추고 있다, 명분 논리를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오이솔루션 보도록 하죠. 오이솔루션도 흐름 굉장히 좋죠. 거래량이 매물대, 물량대 근접했는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하여튼 그 56,000원 돌파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 내에 대략 한 뭐 아까 10만원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9만원대까지는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좀 많이 고생을 좀 하셨죠.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이노 와이어리스를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죠. 자,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5G 장비 함체죠. 함체를 만드는 회사고, 함체는 사실 그 진입 장벽은 좀 낮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서진 시스템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5G 장비 외에도 뭐 폴더블 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뭐 자동차 부품,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있죠. 서진 시스템도 매수 관점입니다. 적극적인 어떤 그 매수 관점으로 전혀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빠지면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시장은 저가 매수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은 좀 자신감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죠. 이노 와이어리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노 와이어리스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 관점. 이때 돌파 갭이 굉장히 의미했죠. 돌파 갭이라는 것은 이제 돌파 갭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RFHRC 한번 볼까요? RFHRC도 좀 아쉬운 게 오늘 좀 거래가 좀 많이 수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오늘 뭐 대략적으로 뭐 최소한 뭐 한 60, 한 100만 주 갖고 100만 주 정도 나왔으면 아주 땡큐고, 하여튼 그 그림은 뭐 괜찮습니다. 그림은 굉장히 좋죠. 오늘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하는 날이었죠. 60일선은 이제 우리가 수급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급선. 120일선은 이제 경기선이고, 120일선은 이제 밑에서 파란선이 이제 잘 지금 받치고 있는 그런 잘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121선을 돌파한 거예요. 제가 잘못 봤네요. 121선의 방향성이 약간 우하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5G 정말 흐름이 중요하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RFHRC고, 그 다음에 이제 FR텍. FR텍, 이거는 좀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소는 등락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5G가 상승 전환된다면 여타 종목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투자자,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이 한해서만 하시고, 노멀하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상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RF텍 한번 볼까요? RF텍도 뭐 흐름 괜찮죠. 근데 이제 RF텍은 개인기가 조금 약하다고 그래서 개인기가.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는 우리가 좀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그 유튜브 방송은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우리가 목숨을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체험 VIP라고 가입하신 분들 종목을 보면
제가 이제 얘기했던 종목을 그냥 다 사버린 것 같아요, 다. 그래서는 여러분들 수익이 절대 안 납니다. 안 나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해당 분야에서 가장 확신을 갖는 종목. 그렇게 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해서 철저한 논리를 갖고 있고 가장 안정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최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은 종목을 이렇게 늘어나야 돼. 그래야지 좀 많이 조회를 하고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점은 여러분께서 유의하셔서 봐야 되겠고요. 저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시세를 어떤 꿰뚫는 힘,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원칙,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산화 수혜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리 이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기업들이죠. SKC 코롱 PI인데, 제가 우선순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하고 가장 밀접한 종목이 좋습니다.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불화수소에서 이제 솔브레인하고 후성이 있는데 이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죠. 저는 이제 솔브레인이 이제 당연히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랭크 마스크도 SNS텍도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솔브레인도 더 많이 올랐는데 SNS텍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투기성이 있는데 사실 좀 근거는 있어요.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노광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정 중에서 노광 공정 중에서 이제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입니다. 이 국내 유일이죠. 그리고 이제 90%가 일본산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SNS텍이 이제 크게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기타 뭐 동진 세미캠 정도 같이 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좌상단이 이제 솔브레인이고 ENF 테크놀로지죠. ENF, SNS텍도 그렇고 ENF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후성인데요. 한번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뭡니까 SNS텍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하고 한번 비교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동진 세미캠은 예전에 역사적 고점을 한번 돌파했어요. 돌파했기 때문에 절정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매수가 포화를 지른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먼저 동진 세미캠 한번 볼까요? 동진 세미캠도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상대 주가 논리에 근거해서 솔브레인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동진 세미캠은 이렇게 1, 2, 3, 4, 5 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5파동이 나오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호재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매수가 포화를 입니다. 사주 세력을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량이 꼬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브레인 한번 볼까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신선하죠. 이제 역사적 고점을 갓돌파는 그런 단계죠.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가 매물대 저항 때 이렇게 적은 거래량을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아까 잠시 전에 우리가 5G를 하면서 HFR이 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사실 비교할 부분은 아니에요. 캐파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솔브레인. 그다음 SNS텍을 한번 보도록 하죠. SNS텍은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을 하시려면 조금 이제 트레이딩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이제 고점 대비 좀 최근에 눌림목 과정이니까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ENF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ENF 테크놀로지도 고점을 돌파했어요. 이것도 이제 국산화 수혜주 차원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아직 돌파를 못했네. 29,000원이네요. 제가, 살짝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돌파를 했는데,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아직 돌파를 못한 모습이에요. ENF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후성을 한번 보더라고요, 후성은 저가주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장세는 결국은 이제 핵심이 삼성전자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밀접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죠. 특히 이제 IT 섹터에 많이 몰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총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크게 오르는데 하락 종목 수가 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도주들, 1등주들은 매수를 강화를 하는 단계인데 후발주들은요, 소외가 돼요. 자꾸 차별화가 돼요. 근데 차별화가 되는 게 삼성전자와 밀접도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저가주들은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 빼고, 가급적 제외를 하고, 고가주 위주가 좋습니다. 고가주.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쪽이 합당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여하튼간에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